네, 안녕하세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좀 작성을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얼마 전에 머지가 끝난 이더리움 2.0을 집어삼킬 생태계가 온다. 코어 마이닝이 메인넷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공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는 코어다오 유저 가이드가 추가적으로 공지가 됐습니다. 코어 체인, 코어 마이닝은 메인넷 9월 말로 3, 4분기 되어 있고요. 지금 코올본이라는 오딧 업체의 최종 오딧만 남았죠. 오딧에 대한 그 결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뭐 한 6월달, 7월달에 한두 차례 코멘트를 받고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마이너 코멘트를 정리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9월 말에 그 오딧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접수되고 합격증이죠.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코어 유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코어 가이드에는 백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일반 노드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백서를 보충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백서를 보충하는 내용이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노드의 컴퓨터 사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안 나와 있는 것은 일반 노드에 대한 해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보상이죠. 리워드에 대한 부분, 기존의 채굴자에 대한 어떤 리워드는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픈 소스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웹3 관련된 설명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오픈 소스를 이용한 D앱에 관련된 내용들, 주로 이제 개발자 관련되죠. 뎁 생태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관련된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요 해당 링크 참조하시면 되고, 가입 방법은 이렇게 8가지, 1번부터 8가지 쭉 순서대로 한번 해가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AI KYC라고 Know Your Customer죠. 그러니까 본인임을 인증하는 이런 방법이 AI로 코어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에 본인 얼굴을 하고 AI가 요구하는 그런 지시대로 행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얼굴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라든가, 아니면 얼굴을 약간 아래로 내리라든가, 아니면 뭐 윙크를 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진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한 번, 두 번 해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4번, 5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페일이 나도 4번, 5번 이상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생각 외로 금방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꼭 들어가셔갖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해시카드 등록법이라든가 뭐 테스트 해시 상승시키는 법 등 뭐 다양한 방법들, 백서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하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앱에 대한 해시 상승시키는 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가입을 하셔갖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유저 가이드, 사용자들을 위한 코어 테스트넷
테스트넷에 대한 거죠. 테스트넷에 대한 겁니다. 예, 메인넷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뭐 메인넷에 대한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니까 테스트넷에 대한 방법을 잘 습득을 하시면 나중에 메인넷 테스트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코어 테스트넷 사용자 가이드와 테스트넷 수압 사용자 가이드. 첫 번째는 델리게이트 위임 가이드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12일까지 핸드폰 채굴이 가능합니다. 12월 12일 이후로는 노드에 의해서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크게 봐서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닝 노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이킹 노드라고 그렇게 크게 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이닝 노드는 말 그대로 채굴하는 채굴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2일 이후로는 핸드폰 채굴이 안 되니까 이 마이닝 노드, 채굴 노드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양들이 있어요. PC 사양이 있습니다. 대략 봐서는 일반 노드, 마이닝 노드는 보통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것들은 일반 노드라고 보고, 대략 가격은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그 아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파이노드랑 파이 운영하시죠? 파이노드보다 약간 높은 사양,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1TB의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5코어, 5코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GB의 램, 이 정도 구성을 일단 일반 노드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가격은 한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킹 노드인데, 이 스테이킹 노드에 대해서 주로 백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스테이킹 노드였습니다. 일반 마이닝 노드는 백서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략 사양에 대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스테이킹 노드는 백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노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어 채굴자가 코어를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노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노드는 또 뭐가 있냐면 BTC,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마이너들도 위임, 델리게이트라고 하죠. 델리게이트. 본인의 BTC 마이너들도 본인의 BTC 해시를 이 스테이킹 노드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마이너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BTC 마이너는 해시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코어 마이너는 본인의 코어를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두 분에 대한 노드를 운영하는 게 바로 이제 스테이킹 노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또 얘기를 드리면 BTC 마이너의 이 해시를 델리게이트 셋이라는 그런 거에 연결해 주는 분을 릴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릴레이어도 릴레이어 노드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한 부분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닝 노드하고 스테이킹 노드,
뭐 이런 노드에 대한 트랜잭션하고 각각의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람들을 밸리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도 되기 위해서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밸리데이터 노드가 바로 스테이킹 노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터 노드가 이제 스테이킹 노드나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씩 이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위임, 델리게이트라는 뜻이 위임이란 얘기죠. 예, 위임 가이드는 위임 방법은 모든 검증인 정보는 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해당 검증인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는 검증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밸리데이터는 비트코인의 해시 델리게이트와 그 다음에 코어의 코인 델리게이트를 모두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1명을 매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점수는 뭐 BTC 퍼센테이지, 코인 퍼센테이지라는 형태로 선정이 됩니다. 검증인에 대한 정보는 매일 오전 0시 UTC에 발생하는 각 라운드 시작할 때 새로 고쳐진다고 합니다. 이 위임, 델리게이트 하는 방법은 검증자 선택을 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를 누르고 델리게이트 코인을 선택을 하고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위임 금액을 넣어서 위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리데이터는 뭐 안트도 있고요, 락도 있고, 포메이션, 노드, 프로바이더 뭐 다양하게 9개인가가 지금 밸리데이터로 테스트넷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 청구는 델리게이트는 다음 라운드에 적용이 되고 보상 청구가 라운드의 보상 분배는 매일 오전 0시 UTC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처음 코어에 대한 위임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BTC 해시페어를 위임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BTC 마이너는 본인의 BTC 해시를 릴레이어 통해서 밸리데이터 세트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BTC 광부는 코어의 블록체인을 또한 시큐리티하고 보호하고 시스템 보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해시파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해시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위임을 하면 되고요. 위임 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공개 키와 퍼블릭 키와 블록 해시를 제공해야 되고, 코어 릴레이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릴레이어는 각 비트코인의 블록을 트랜잭션으로 코어 블록체인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코어 릴레이어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어는 출시 이후 모든 BTC 블록 기록을 포함하고 BTC 해시파워는 특정 날짜에 주소가 생성하는 블록 수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어는 출시 이후의 모든 블록을 포함하고 코어 검증인에게 위임을 할 때 신원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이게 중복으로 써져 있네요. 이거는 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는 델리게이트는 다음 라운드에 적용되며 각 라운드의 보상 분배는 오전 0시 UTC에서 발생을 하고 2일 이내 첫 보상호를 받으며 지갑 주소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 지금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은 아까 선정하는 방법은 코어를 위임하고 그 다음에 BTC 해시페어를 위임하는 그런 방법의 그 스테이킹 노드를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드 및 밸리데이터입니다. 코어의 풀로드 실행 방법은 누구나 풀로드를 사용하여 모든 계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 풀로드는 개인용 일반 풀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어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RPC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도 될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는 코어의 사토시 플러스 합의에서 새로운 블록과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RPC 노드는 네트워크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게 바로 RPC 노드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인데요. 코어 풀로드는 맥킨토시, OS X 및 리눅스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드웨어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노드 1TB의 디스크 4코어 CPU 및 8기가의 메모리. 예, 요 정도의 기준이면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노드고요. 두 번째는 요 검증자 노드, 세 번째는 RPC 노드입니다. 이게 요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요 일반 노드니까요. 일반 노드를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검증자 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데이터 노드 혹은 스테이킹 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밸리데이터가 되는 법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밸리데이터는 코어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역할이 밸리데이터입니다. 검증인이 되려면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검증인 선출 규칙에 따라 검증인 세트에 포함할 환불 가능한 코어 보증금을 잠가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테스트넷에서는 10,000 코어를 데파짓을 해야지 검증자 노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노드에서는 과연 얼마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밸리데이터 선출은 아까 여기 선출이죠. 21명만 선출이 되거든요. 매일. 그래서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밸리데이터가 노드죠. 예, 스테이킹 노드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 안트 노드, 포메이션 노드, 뭐 비틀 노드 요런 게 되려고 하면 이런 테스트넷에서는 10,000개의 테스트 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메인넷에서는 몇 개가 될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뭐 1,000개, 2,000개 된다고 해서 10개, 21명의 매일 선정되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언급드린 일반 노드는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보상은 두 가지 형태로 받는다고 합니다. 밸리데이터는 각 블록의 거래에서 수집되는 수수료하고 검증인은 해시파워, 아까 BTC 마이너가 해시파워를 위임할 수 있다 이거죠. 해시파워를 위임한 위임자 외에 코어를 스테이킹한 위임자와 보상을 같이 공유한다 이거죠. 두 가지 보상을 밸리데이터가 되면 두 가지 보상을 보는 거죠.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스코어에 연결된 BTC 마이너, 그 다음에
코어를 스테이킹한 두 분에 대한 위임자에 대한 보상을 같이 코어에서 받으면 보상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노드를 운영을 하시면 밸리데이터 노드를 그러니까 스테이킹 노드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주 큰 추가적인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도 있지만 삭감도 있습니다. 슬래시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이중 서명을 하는 이런 전체 블록체인에 안 좋은 이런 행위를 하면 삭감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벌금을 받는 거죠. 나중에는 밸리데이터도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3 개발인데요. 보충 설명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기 인터넷 구글 뭐 해서 써왔고요. 웹3라는 것은 개인이 중앙에 관한 없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AI 지능으로 플랫폼을 과거는 중앙 집중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 웹3는 중앙 없이 각각 분산된 블록체인 기술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산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과 모바일 앱 자금 제어를 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바로 메타마스크 지갑 있죠? 이런 게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 1이 뭐 최초의 앱을 볼 수 있고 앱 2는 보통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고도의 중앙 집중화된 것을 SNS를 웹 2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웹 3는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합쳐진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EVM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가상의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분산 컴퓨터.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은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졌고 이 솔리디티를 실행하는 장치가 EVM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머신으로 수많은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여 실시간으로 동기화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나 누구나 얼마든지 무한하게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치가 바로 가스비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장치로 인해서 이더리움 내의 데이터 충돌, 보안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가스피가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충 설명은 어쨌든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고요. 여기부터는 그 유저 가이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어 체인은 100% EVM과 호환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든 도구와 대부분 물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다른 EVM 호환 체인의 지원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이더리움 및 기타 EVM 호환 체인에서 코어를 이식하는 데는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뎁3 등 웹3 개발자에게 권장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뭐 리믹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이게 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네요. 솔리디티 프로그램 언어로 된 뭐 ERC 토큰을 작성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ERC 721이 NFT에 대한 표준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어에서 뎁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아닌가. 코어에서 뎁을 개발하는 방법.
분산형 앱, 간단히 말해 뎁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대신 체인상의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과 통신하기 위한 앱 유형입니다. 이 보면 코어의 앱3하고 요 뎁에 대한 설명은 이 코어의 지금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런 뎁 구축, 뎁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이 코어 메인넷에서 뎁을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뎁을 구축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어의 생태계도 상당히 확장이 되리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코어 뎁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트윗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저 가이드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서에 대한 보충 설명. 어떤 보충 설명이냐? 밸리데이터 노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밸리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킹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서에서 언급 안 했던 두 번째, 일반 노드에 대한 최소 사양들을 공개를 한 부분이고, 좀 더 상세한 노드를 운영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추후적으로 메인넷이 나오고 나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웹3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었고요. 웹3 안에 포함된 어떤 코어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자들의 뎁 구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한 게 바로 유저 가이드에 대한 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유저 가이드는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일반 노드에 대한 사양,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스테이킹 노드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앱3에 대한 설명과 코어 생태계에 대한 개발자들의 뎁에 대한 뎁 구현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코어 생태계가 상당히 확장이 되리라고, 스케일러빌리티, 그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좋은 유저 가이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내용이 좀 제가 조리 있게 설명을 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